미국이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벌어진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을 돈으로 누르고 수주를 따냈는데요. 결국은 감당 못할 사업 규모로 인해 한국의 손을 벌리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 특유의 행동을 보고 기겁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마이클 로드리게즈입니다. 오셜릭스 조선에서 12년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2023년 3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 중동 15개국 연합의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5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급 해상 석유 운반선 건조 사업, 전 세계 조선소들이 2년간 목숨 걸고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로비에는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마이클 들었나? 존슨 부사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중동 연합 프로젝트. 우리가 따냈어. 정말요? 믿기지 않았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치열하게 경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앞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LNG 극저온 기술만큼은 그들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극저온에서 금속 수축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요.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존슨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지. 정치력이 필요한 법이야.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6개월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나? 중동 왕족들과의 만찬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아? 사우디 왕자만 3번 만났어. 그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실력으로 이긴 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오후 2시 맨해튼 본사 빌딩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CNN과 CNBC 기자들부터 중동 언론까지 50여 명이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톰슨 CEO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오셜릭스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우리의 최첨단 조선 기술로 완벽히 해내겠어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인지 보여드리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완공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2년 6개월 후인 2025년 9월입니다.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우리만의 고유한 LNG 저장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죠. 톰슨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우리만의 고유 기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의 아류에 불과했거든요. 그때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한국 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초청장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저는 행사 담당자인 스미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안 왔나요? 아, 그들 말인가? 스미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초청하지 않았어. 애초에 경쟁 상대도 아니었으니까 미국 하청이나 받는 나라가 뭘 안다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한국팀이 2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 제안서를 몰래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보다 혁신적이었거든요. 특히 극저온 처리 부분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죠. 특수강 용접 기술이라든지 질소 냉각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니.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택시 창문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과연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고 정치력만으로 따낸 계약이 정말 옳은 건가? 특히 LNG 극저온 기술 부분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뉴저지 교회의 우리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죠. 아내인 사라가 물었어요. 큰 프로젝트 따냈다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축하받아야 할 일 아니야? 그냥 걱정이 좀 되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라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그 무시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은요. 착공 6개월 후 9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조선소 현장에서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 있었죠. 길이 400m, 폭 60m의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급 LNG
운반선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삐익삐익 경보음이 울려 퍼진 거예요. LNG 탱크 구역에서 나는 소리였죠. 뭔 일이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히 달려가니 기술진들이 모니터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존스 수석 엔지니어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마이클, 큰 문제가 생겼어. 뭔데요? LNG 급저온 탱크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어. 여기 좀 봐. 존스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금속 표면이 보였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금이 여러 개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급저온에서 금속 수축 현상 때문이야. 이 온도에서는 강철이 수축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우리 설계로는 이걸 막을 수 없어. 뭐라고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럼 원인을 알아낸 거 아닌가요? 해결책도 있겠죠? 존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원인은 알지만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 이 정도 급저온에서 금속 수축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아닌가?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6개월 전 기자회견에서 톰슨 CEO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만의 고유한 LNG 저장 기술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결국 허풍이었던 거죠. 다음 주 월요일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본사 20층 회의실에는 모든 고위 임원들이 모였어요. 톰슨 CEO와 존슨 부사장 그리고 기술진 책임자들까지 총 15명이었죠.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상황 보고부터 해줘. 톰슨이 차갑게 말했어요. 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균열은 총 23개소입니다. 모두 LNG 탱크 벽면에서 발견됐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LNG 누출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존슨 부사장이 재촉했어요. 그게 솔직히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질 자체의 문제거든요. 급저온 저항성이 뛰어난 특수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죠.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톰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최소 3개월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톰슨이 벌떡 일어났어요. 중동연합과의 계약서에는 지연 시 하루에 100만 달러씩 배상하기로 되어 있어. 3개월이면 9천만 달러야.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존슨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외부 기술 지원을 받는 건 어때? 누구한테? 톰슨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존스와 마주쳤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존스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기술을 연구해왔거든. 그럼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사 분위기를 봐. 한국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 특히 6개월 전에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사라에게 털어놨어요.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마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거야. 한국에.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동연합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계약 이행 상황 점검차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존슨 부사장이었어요. 마이클, 큰일이야. 중동연합에서 월요일에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해. 만약 균열 문제를 알게 되면 계약 파기 얘기가 나올 거야. 당장 긴급회의가 열렸으니 참석하라고 했죠. 워싱턴 본사 25층 임원 회의실에 긴급 소집됐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미 반 이상이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회의 테이블에는 어제 밤늦게 준비한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중동연합 대표단이 오후 2시에 현장에 온다는 소식 때문에 모두가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톰슨 CEO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지난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잔 게 역력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사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톰슨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중동연합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만약 오늘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윌슨이 물었어요. 문제를 숨길 수는 없어. 그들도 전문가들이니까 금방 알아차릴 거야. 그럼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제가 말했어요. 해결책. 톰슨이 비웃듯 웃었어요. 우리한테 해결책이 있으면 이런 회의를 하겠어? 그때 존스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뭔가? 톰슨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한테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몇몇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거든요. 윌슨이 먼저 반응했어요. 한국? 정말이야? 우리가 한국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말이야. 맞아. 한국 기술? 그거 다 우리가 전수해준 거 아니야? 기술 담당 임원인 브라운이 끼어들었어요. 저들이 우리 기술을 넘볼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존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LNG 극저온 기술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현대중공업은 이미 200척 이상의 LNG선을 건조했고 우리는 겨우 신척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경험 차이가 4배야. 그래도 우리가 더 우수하지 않나? 윌슨이 고집을 부렸어요. 미국은 그냥 우리 기술을 따라해서 여기까지 온 아류라고. 아시아 애들은 그냥 우리 따라하는 것밖에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작년에 제가 부산 조선소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들의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9% 니켈강 용접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마이클. 자네도 그런 소리를 해? 톰슨이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극저온 기술만큼은 한국이 앞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존슨 부사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 교류 명목으로요. 안 돼. 윌슨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전 세계에 인정하는 거잖아. 우리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존심이 중요해. 아니면 5조 원짜리 계약이 중요해. 존스가 반박했어요. 지금 당장 중동연합이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 회사는 파산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더 컸어요. 아니야.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스미스 재무담당이 끼어들었어요. 독일이나 일본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독일과 일본도 이 분야만큼은 한국 못 따라와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실은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거든요.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어요.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갈라졌죠. 그러다가 톰슨이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일단 비밀리에 접촉해보자. 한국 정부와. 하지만 절대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는 건 아니야. 그냥 임시 기술 지원 정도로만.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톰슨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 일은 극비리에 처리해야 해. 언론에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그리고 한국 팀이 와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그들은 그냥 보조 역할일 뿐이야.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존스와 함께 나오면서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확신해. 존스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왔어.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일상이야. 그날 오후 중동 연합 대표단이 왔어요. 다행히 균열 부위를 임시로 가려놓아서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공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날 밤 존슨 부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마이클, 내일부터 한국 접촉 업무를 맡아줘. 자네가 그쪽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도와줄까요? 6개월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솔직히 떨렸어요. 6개월 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뻔뻔스럽기 그지없었거든요. 외교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연결됐고 거기서 다시 조선해양 담당 부서로 이어졌어요. 통화 중이던 한국 공무원이 말했어요. 오셜릭스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고요? 맞습니다. 극저온 LNG 탱크 설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현대중공업과 상의해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어요. 거절당할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3시간 후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기술진을 파견하겠어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네. 한국 조선업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날 오후 2시 뉴욕 JFK 공항에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저와 존스가 마중을 나갔죠. 출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오는 5명의 팀이었거든요. 혹시 현대중공업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그중 한 명이 완벽한 영어로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팀장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나머지 팀원들도 소개받았어요. 박민수 부장, 이준호 차장, 최영수 과장, 그리고 의료팀에서 온 장혜진 의사까지. 의료팀까지 왔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서요. 김상호가 설명했어요. 극저온 작업은 위험하니까 의료진이 필수입니다. 꼼꼼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조선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상호가 물었어요.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LNG 탱크 23개소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온에서 금속 수축이 원인인 것, 우리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 것까지요. 김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9% 니켈강 용접 부위에서 발생한 거군요.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예상했다고요? 존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이런 문제는 LNG선 건조 초기에 자주 발생해요.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조선소에 도착하자 현장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미국 기술진들이 한국 팀을 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윌슨 부장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흉내나 내는 나라에서 온 애들인데.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니. 한국 팀이 현장 점검을 시작했어요. 김상호가 균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팀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빠른 속도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김상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요? 존스가 놀랐어요. 우리는 3개월도 확신이 안 섰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를 수십 번 해결해 봤거든요. 박민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핵심은 용접 후 열 처리 과정입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미국 직원들이 한국 팀에게 냉담하게 굴었거든요. 식사 중에 브라운 기술 담당이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1994년부터입니다. 김상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럼 우리보다 30년이나 늦었네요. 브라운이 비꼬듯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세계 1위입니다. 김상호의 말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연간 LNG선 건조량, 기술 수준, 모든 면에서요. 브라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냥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술 수준도 앞섭니다. 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특히 극저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김상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우러 왔어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팀의 태도는 차가웠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팀은 새벽 6시부터 현장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그 열정에 조금씩 미국 직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협조는 소극적이었어요. 한국팀이 뭔가 요청하면 한참 뒤에야 응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팀은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일에 매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들을 무시할 자격이 있었을까 하고요. 일주일째 되던 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한국팀이 드디어 획기적인 발견을 해냈습니다. 김상호가 현미경 앞에서 몇 시간째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쳤어요. 찾았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죠? 존스가 급히 달려왔어요. 균열의 진짜 원인을 알아냈어요. 김상호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2가지 다른 금속 성분이 추위에 서로 다르게 반응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박민수가 보충 설명했어요. 마치 플라스틱과 고무를 붙여놓고 얼렸을 때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용접 후 특수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상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1050도씨에서 2시간 유지한 후 시간당 50도씨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미세 구조가 균일해져서 응력 집중을 막을 수 있어요. 존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있었나요? 당연하죠. 박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저희는 15년 전부터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6개월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팀은 일주일 만에 해결한 거였거든요. 오후에 시험 용접을 해봤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특수 장비로 정확한 온도 제어를 하면서 용접을 진행했죠.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섬세했어요. 0.1도씨 단위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작업하더군요. 브라운 기술 담당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렇게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해도 될 텐데. 그 말을 들은 이준호 차장이 설명했어요. LNG선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0.1도씨 차이가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완벽해야 합니다. 다음 날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균열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아무리 봐도 흠집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성공이야. 존스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해냈어. 미국 기술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윌슨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김상우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경험의 차이예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수천 번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용접 작업을 하던 미국 직원 한 명이 고압 증기에 화상을 입은 거였죠. 으악! 비명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톰슨이라는 작업자가 얼굴과 손을 감싸고 쓰러져 있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존스가 소리쳤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그때 장혜진 의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봅시다. 침착하게 다가가서 톰슨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이도 화상이네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장 의사가 가방에서 각종 의료기구를 꺼냈어요. 휴대용 생리식염수, 화상 전용 연고, 무균 거즈까지. 마치 이동식 응급실 같았죠. 빠르고 정확한 처치였어요. 10분 만에 톰슨의 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톰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장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가보셔야 해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죠. 그 광경을 지켜본 미국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동받은 거죠. 윌슨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 의사 정말 대단하네. 우리 회사 의무실보다 더 전문적이야. 맞아요. 저도 감탄했어요. 준비성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그날 저녁 톰슨이 퇴원해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한국팀을 찾아가서 인사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장 이사님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어요. 다른 미국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한국팀을 의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브라운이 김상호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례하게 굴어서. 당신들은 정말 대단해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김상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예요. 서로 도와야죠. 그날 밤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직원들이 한국 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도 타다 주고 필요한 자료도 먼저 준비해주고요. 존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기술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들을 무시했다니.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요. 다음 주 월요일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워싱턴 본사와 현장을 연결한 회의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톰슨 CEO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현장 상황 보고부터 해줘. 톰슨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한국팀이 균열 원인을 정확히 찾아냈고 해결책도 제시했으며 의료진까지 우리 직원을 도왔다는 내용이었죠. 보고를 듣던 윌슨 마케팅 부사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소리야? 의존이라기보다는 협력이죠. 제가 정정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게 문제야. 브라운 기술 담당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잖아.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어요. 존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팀 없었으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톰슨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계속 한국한테 빌붙고 살아. 우리 기술진들 자존심은 개떡이 되는 거고. 그때 스미스 재무담당이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계약 파기되면 손해가 $9천만 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모두가 진지해졌거든요. 그러면 한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건가? 윌슨이 못마땅하게 물었어요.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중동연합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사우디 대표가 현장을 둘러보고 가면서 한국 팀을 보고 감탄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톰슨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늘려야겠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듣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브라운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미국 기술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만 찾는다니. 진정하세요. 제가 말렸어요. 우리가 화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윌슨이 다그쳤어요. 한국한테 계속 굽신거리고 살아.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톰슨의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귓속말을 했거든요. 톰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 왔어.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대. 뭔 소리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어.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다고 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톰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의회에서 한국 협력을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나오면 우리는 정말 곤란해져.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팀을 보낼 수는 없어요. 존스가 항변했어요. 지금 프로젝트가 절반 진행됐는데 갑자기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날 오후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팀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갈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김상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내일부터 본격적인 용접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 문제 없죠? 네, 물론이죠. 제가 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계속 협력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해졌어. 한국과의 협력 때문에. 사라가 눈치 빠르게 물었어요. 맞아. 일부에서는 우리가 한국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보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덕분에 프로젝트가 살아난 거 아니야? 맞는 말이지. 하지만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어.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미국 조선업계 한국 기술의 의존도 심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 내용을 보니 내부 정보가 그대로 흘러나가 있었어요. 누군가 언론에 흘린 거였죠. 톰슨이 경로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이게 뭐야? 누가 언론에 흘린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내부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협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죠. 김상호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희가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중동연합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현재 진행되는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들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면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거부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톰슨 CEO가 직접 현장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죠. 중동연합의 공식화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10시 톰슨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바로 회의실로 가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참석자는 저, 존스, 그리고 한국팀 전체였어요. 김상호 씨,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톰슨이 직설적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중동연합에서 당신들과의 협력을 공식화하자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임시 지원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로요. 그 말에 톰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의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주도권보다는 성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6주간 함께 작업해보니 서로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톰슨이 한참 생각하더니 중동연합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흐메드 씨, 협력 공식화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중동연합은 한국 기술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한국팀의 정밀함과 안전성을 극찬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끄는 톰슨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공식 파트너십으로 진행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기술 자료는 공유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상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도 그런 방식을 원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마치 벽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후에 공식 협력 체계가 구축됐어요. 한국팀과 미국팀이 각 분야별로 공동 책임자를 정했어요. 설계는 김상호와 존스가, 용접은 박민수와 브라운이, 품질 관리는 이준호와 윌슨이 맡았죠. 첫 번째 합동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이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자료들을 모두 공개한 거예요. 이건 저희가 15년간 축적한 극저온 용접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김상호가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5만 건이 넘는 용접 사례와 해결 방법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요? 존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나요? 요청하시지 않아서요. 박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신뢰관계가 부족했죠. 미국 팀도 화답했어요. 브라운이 자신들의 자동화 시스템 설계도를 공개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로봇 용접 시스템이에요. 정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와, 대단한데요? 이준호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자동화 수준이면 작업 속도를 50% 늘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양측이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섬세한 기술과 미국의 자동화 기술이 결합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작업이 가능해진 거예요. 다음 날부터 합동 작업팀이 본격 가동됐어요. 한국 엔지니어와 미국 엔지니어가 나란히 앉아서 작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언어 장벽도 금세 허물어졌죠. 김상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다른 한국 팀원들도 기술 용어만큼은 영어로 자유자재로 소통했어요. 이 부분은 0.2mm까지 정밀해야 해요. 이준호가 미국 기술자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로봇으로는 0.1mm까지 가능해요. 브라운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럼 완벽하겠네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시험 용접이 끝났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균열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용접 품질도 기존보다 30% 향상됐거든요. 성공이야. 존스가 소리쳤어요. 정말 해냈어. 한국팀과 미국팀이 서로 포옹했어요. 국적을 떠나서 하나의 팀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합동 회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했죠. 브라운이 김상호에게 말했어요. 처음에 당신들을 무시한 것 정말 죄송해요. 이제 보니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네요. 아니에요. 김상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당신들한테 배운 게 많아요. 특히 자동화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윌슨이 박민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자주 하나요? 네. 거의 매년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쌓인 거죠. 하지만 미국처럼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에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때 톰슨이 일어서서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우정의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과 미국이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협력 체계가 구축된 지 이틀째 되던 목요일이었어요. 오전 11시경 고소 작업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0m 높이에서 LNG 탱크 상부 용접을 하던 잭슨이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위험에 처한 거예요. 도움을 청해요. 누군가의 절규가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급히 올려다보니 잭슨이 탄 고소 작업대에 유아포스가 터져서 작업대가 기우뚱거리고 있었어요. 높이가 높이인지라 아래에서 보기에도 아찔했죠. 안전벨트는 했지만 작업대 자체가 불안정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911에 신고했어요. 미국 직원 하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방서에서 온다고 해도 최소 15분은 걸릴 예정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현장 안전 책임자인 데이비스가 당황하며 지시했어요. 크레인을 준비해. 다른 작업대를 올려서 구조하자. 하지만 크레인 준비에도 시간이 걸렸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고소 작업이 더욱 위험했죠.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국팀이 움직였어요. 김상호가 현장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빠르게 지시했어요. 민수야. 응급구조 장비 가져와. 준호는 크레인 조작하는 법 아나. 장의사는 의료 장비 준비해.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잠깐.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비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는 해상 구조 훈련을 받았어요. 김상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조선소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정말요? 저도 놀랐어요. 몰랐는데 그런 훈련까지 받았다니. 5분 후 한국팀의 구조작전이 시작됐어요. 박민수가 특수 로프와 안전장비를 챙겨서 다른 크레인에 올라탔어요. 이준호는 크레인을 정밀하게 조작해서 박민수를 잭슨 근처까지 보냈죠. 와, 저렇게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윌슨이 감탄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는 크레인 조작도 엔지니어가 직접 배워요. 김상호가 설명했어요. 더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죠. 박민수가 잭슨에게 다가가서 안전 로프를 연결했어요. 높은 곳이라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침착하게 작업을 진행했죠. 잭슨, 괜찮나요? 박민수가 영어로 물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잭슨이 약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마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았어요. 곧 내려드릴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박민수가 전문적으로 지시했어요. 그의 침착함이 잭슨을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15분 후 잭슨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구급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그때 장혜진 의사가 나섰어요. 제가 응급처치하겠습니다. 의료 가방에서 각종 장비를 꺼냈어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까지 있더군요. 이런 장비까지 가져오셨어요? 데이비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고소 작업 현장에서는 필수예요. 장의사가 설명하며 잭슨의 다리를 촬영했어요. 3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네요. 하지만 출혈을 먼저 멈춰야 해요. 장의사의 처치는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지혈후 소독, 임시 부목 고정까지 병원 응급실 수준이었거든요. 잭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의사가 진통제를 주사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미국 직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라운이 제게 속삭였어요. 정말 대단하네. 구조부터 의료 처치까지 완벽해. 우리 회사 의무실보다 나은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감탄했어요. 준비성이며 전문성이며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잭슨이 구급차로 병원에 간 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직원들이 한국 팀에게 몰려가서 감사를 표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어요. 데이비스가 김상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한 현장 근로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처음엔 한국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당신들은 진짜 프로예요. 김상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요. 그날 저녁 김상호가 전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술의 진짜 가치죠. 한국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직원들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잭슨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어요. 장의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장의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빨리 나으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 사건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확고해진 거죠. 이제 정말 하나의 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잭슨 구조 사건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팀과 미국 팀 사이의 신뢰가 확고해지면서 본격적인 설계 변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양국 기술진이 모여서 대규모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모든 LNG 탱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김상호가 대형 화이트보드 앞에서 설명했어요. 총 8개 탱크 모두 한국식 극저온 용접법을 적용하고 미국의 자동화 시스템과 결합시킬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존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원래대로라면 6개월이 걸리겠지만
합동팀으로 작업하면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박민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정말요? 브라운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24시간 교대 근무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한국팀이 밤 시간대를 맡고 미국팀이 낮 시간대를 맡는 거죠. 하지만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요? 윌슨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김상호가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모든 용접 과정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양 팀이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우와!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존스가 감탄했어요.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거예요. AI가 용접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줘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정말 24시간 멈추지 않고 작업이 진행됐죠. 아침 8시에 미국팀이 출근하면 한국팀이 밤새 한 작업 결과를 점검하고 저녁 8시에 한국팀이 이어받아서 새벽까지 작업했어요. 처음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완벽하게 연결됐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1번 탱크의 용접이 완료된 거예요. 극저온 테스트를 해보니 균열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성공이야. 브라운이 소리쳤어요. 정말 해냈어. 하지만 김상호는 더 신중했어요. 아직 한 개 탱크일 뿐이에요. 8개 모두 같은 품질로 만들어야 해요. 2주차에 들어서자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양 팀이 서로의 방식에 완전히 적응한 거죠. 한국의 정밀함과 미국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어느 날 저녁 야간 근무를 하는 한국팀을 보러 현장에 나갔어요. 밤 11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박민수가 로봇팔을 조작해서 정밀 용접을 하고 있었고 이준호는 품질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박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보람있어요. 그때 모니터에 경고 신호가 떴어요. 3번 탱크 용접부에서 온도 이상이 감지된 거였어요. 뭔 문제예요? 제가 걸정스럽게 물었어요. 냉각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준호가 즉시 대응했어요. 로봇 설정을 조정해야겠어요. 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만약 기존 방식이었다면 다음날 아침에야 발견했을 텐데 실시간 모니터링 덕분에 즉시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8개 탱크 중 6개가 완료된 거예요. 예상보다 2주나 빨랐죠. 중동연합에서 중간 점검차 현장을 방문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인 알파이잘 왕자가 직접 왔어요. 이 정도 품질이라니 놀랍군요. 왕자가 용접부를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김상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미국 팀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톰슨. 왕자가 톰슨을 바라봤어요. 톰슨이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팀 없었으면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왕자가 특별 만찬을 주최했어요. 한국팀과 미국팀 모두 초대됐죠. 건배, 한국과 미국의 우정에 왕자가 잔을 들었어요.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어요. 6주 후 마침내 모든 탱크가 완성됐어요. 최종 극저온 테스트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왔어요. 균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밀폐성도 100% 완벽했죠. 해냈다. 존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정말 기적이야. 김상호와 톰슨이 악수를 나눴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고맙습니다. 톰슨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김상호가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현장에서 즉석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팀이 준비한 치킨과 맥주, 미국팀이 준비한 바비큐까지 정말 축제 분위기였죠. 6개월 전만 해도 서로를 무시했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탱크 완성 이틀 후 워싱턴 본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톰슨 CEO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였죠. 이번에는 한국팀도 공식 초청됐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기자회견 당일 아침 맨해튼 본사 로비는 전보다 더 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김상호와 한국팀이 무대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
톰슨 CEO가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중하면서도 겸손해 보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톰슨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CEO가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극저온 LNG 탱크에서 균열이 발견된 거였죠. 우리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톰슨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때 우리를 구해준 것은 한국 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김상호 팀장과 그의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을 거예요. 김상호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찬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톰슨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6개월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일주일 만에 찾아냈어요.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과 함께 말이죠.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CEO님, 그럼 처음부터 한국과 협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톰슨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맞습니다. 저희의 편견과 오만이 문제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죠. 이제는 인정합니다. 극저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회장안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조선업계 최고 기업의 CEO가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오늘부로 오셜릭스와 현대중공업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톰슨이 선언했어요. 향후 모든 LNG 관련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상호가 일어서서 인사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죠. 기자가 질문했어요. 김상호 팀장님, 이번 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상호가 마이크를 받아 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양국이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기자가 또 물었어요. 처음에 냉대를 받았을 텐데 기분이 어땠나요? 솔직히 서운했죠. 김상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협력 관계로 발전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뀌는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팀이 주빈 대접을 받았죠. 브라운이 박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무시해서. 이제 보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네요. 아니에요. 박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우리도 미국의 자동화 기술에서 많이 배웠어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죠. 윌슨도 이준호에게 사과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거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우스웠어요. 괜찮아요. 이준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존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정말 많이 바뀌었지? 6개월 전 우리 모습이 창피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해요. 그날 저녁 톰슨이 전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LNG 프로젝트는 한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들로부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대서특필됐어요. 미국 조선업계 한국 기술력 공식 인정 기사 내용을 보니 업계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주말에 사라와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사라가 말했어요. 당신도 많이 바뀐 것 같아.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잖아. 맞아. 저도 인정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한국팀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워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국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거였죠. 정말 기대됐어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월요일 아침 김상호에게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노르웨이 스타토일에서 LNG선 건조 문의였죠. 오셜릭스와의 협력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화요일에는 카타르가스에서
수요일에는 호주 우드사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였죠. 정말 대단해요. 제가 김상호에게 말했어요. 하루에 3-4건씩 문의가 오는 것 같던데요. 예상보다 반응이 크네요. 김상호가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금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영국 BP에서 직접 현대중공업 본사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20척 규모의 대형 LNG선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술로만 건조하고 싶다고 했대요. 20척이라고요? 존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략 15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박민수가 계산해서 답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 주말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거였어요. 김상호 팀의 성과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사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이 정도 품질이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겠네. 정말 잘했어. 김상호와 팀원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한국 조선소들한테 주문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마찬가지였대요. 이번 프로젝트 덕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사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인정받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유럽, 중동, 호주까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 조선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죠. 촬영팀이 현장에 와서 김상호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과 팀워크죠. 김상호가 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왔을 때였죠. 차가운 시선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서로 격려해주면서 버텼어요. 특히 장혜진 의사가 잭슨을 구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역시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다.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실력. 김상호 팀 정말 자랑스럽다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김상호 팀에게 산업 포장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해외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이유였죠. 포장 수여식이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상호가 답사를 했어요. 앞으로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수여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형 조선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투입해서 한국 조선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 주말 저는 한국 팀과 함께 뉴욕 타임스퀘어에 갔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한국 조선업 광고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세계가 선택하는 한국 기술이라는 문구와 함께 LNG선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러게요. 박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정말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준호가 핸드폰을 보더니 놀라서 말했어요. 지금 한국 조선업 주가가 30% 올랐다는데요. 정말요? 모두가 놀랐어요. 이번 성공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한국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봤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기술이 된 거였으니까요. 장혜진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김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세계 조선업의 미래를 이끌어야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한국 기술의 진가를 직접 본 거니까. 사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이제 진정한 글로벌 엔지니어가 된 거네. 1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중동 15개국 연합이 주문한 세계 최대급 해상 석유 운반선의 완공식이었습니다. 카타르 도하 항구의 거대한 선박이 우뚝 서 있었어요. 길이 400m. 폭 60m의 위용이 정말 장관이었죠. 마이클,
정말 해냈네요. 김상우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는데. 맞아요. 저도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답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완공식에는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중동 15개국 대표들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까지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거든요. 총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오후 2시 공식 완공식이 시작됐어요. 카타르 국왕이 직접 참석해서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왕이 연설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만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선박은 단순한 운반선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상징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톰슨 CEO와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18개월 전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톰슨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뛰어난 기술진과 만나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협력의 승리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장님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세계 조선업을 이끌어 가겠어요. 완공식 후 선박 견학이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선박 내부를 둘러보는데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LNG 저장 탱크를 보고는 정말 놀라더군요. 이 용접 품질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독일 조선소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의 극저온 기술과 미국의 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거예요.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영하 163도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해요. 노르웨이 대표도 감탄했어요. 정말 완벽하네요. 우리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혹시 협력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김상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내년에 휴스턴 연구소가 완공되면 더욱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성대한 만찬이 열렸어요. 도하 최고급 호텔에서 6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죠. 중동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 미국 음식이 함께 차려진 특별한 메뉴였어요. 건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동의 우정에 사우디 왕자가 잔을 들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만찬 중에 놀라운 발표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먼저 아랍에미리트에서 10척 규모의 LNG선 주문 의사를 밝혔어요. 다음으로는 쿠웨이트에서 8척, 오만에서 6척을 주문하겠다고 발표했죠. 총 24척이에요. 존스가 흥분해서 계산했어요. 금액으로는 18조 원이 넘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표가 남아있었어요. 아프리카 5개국 연합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가 공동으로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우리 기술로 20척을 건조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이제 정말 전 세계가 우리를 찾는구나. 제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맞아요. 김상우도 벅차했어요. 그때 더욱 특별한 순간이 왔어요. 카타르 국왕이 김상우와 저를 특별히 불러서 훈장을 수여한 거예요. 두 분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국왕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중동과 한국, 그리고 미국 사이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김상우가 감격해서 답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여러 나라 대표들과 미팅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카타르를 떠나면서 김상우가 말했어요. 마이클,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가 만들 휴스턴 연구소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